어머니가 되게 인정이 많았어요. 저희 집도 이제 되게 가난했는데 그 빈민촌에서 살았는데 그 늘 저희 집 앞에는 이렇게 거린들이 이렇게 줄 서서 아침밥 할 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엄마가 늘 이렇게 새로 밥을 지은 거를 주고 그랬거든요. 다른 집에서는 다 이렇게 찬밥 주잖아요. 거지들 우리 먹다 남은 걸 줬는데 우리 집도 잘대로 못 먹고 사는데 엄마가 맨날 뜨거운 밥을 주니까 제가 화가 났죠.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래서 왜 그냥 찬밥 주지 왜 뜨거운 밥 주냐고. 그러면 우리 집에서라도 대우를 받아봐야 되지 않냐. 근데 나중에 그리고 참 저걸 했었어요. 엄마가 이제 구멍가게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물건을 갖다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안주 아줌마 또 빵 이렇게 대주고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뭐 우체부 아저씨들 오면 다 밥을 그냥 주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 인생을 좀 재미있게 사는 방법이다. 근데 나중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가게를 닫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맨날 하루 벌어서 먹고 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3일을 문 닫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그때 저희 집에서 밥 먹었던 우체부 아저씨, 배달원 아저씨, 그 다음에 그 빵 아저씨, 안주 할머니가 돌아가면서 저희 가게를 봐줬어요? 가게를 봐줬어요. 그래서 내가 손해 보더라도 참 이렇게 살면 참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 거구나. 그거 참 많이 배웠죠. 산재 보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같이 23일간 데모해가지고 불법 체류자라도 이제 산재를 당하면 산재 보상을 받게끔 법을 고치는 것도 했었고, 그때 저희 집이 법을 바꿨잖아요. 이게 3년 소급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미 산재 있고 아무 보상 없이 본국에 다 돌아가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남편은 중국에 갔었고 저는 필리핀에 갔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피켓 만들어갖고 메이데이 때 거기 필리핀은 피플스 파워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니까 이상한 내용이니까 PD들이 방송국 PD가 그걸 보고 진짜인지 확인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거를 뭐 방송이나 알리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정부가. 근데 이제 대사관에 물어보니까 맞다고 하니까 그때 필리핀의 인간시대 같은 류의 그 방송에 제가 2번 나갔어요. 제가 본 어떤 외국인 노동자들도 탈북자보다 심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는 그래도 본국에 가면 자유롭게 살 수 있죠. 여기서 잠깐 힘들 뿐이지. 그렇죠. 탈북자들은 사실 비슷한 문제로 왔잖아요. 둘 다 경제적인 문제로 왔는데 이 사람들은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당하고 막 여자들 유린당하고. 근데 이제 우리 민족이니까 더 어려워서 우리가 힘이 있으면 제일 어려운 사람은 도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만난 제일 어려운 사람이 탈북자였어요. 그래서 그걸 바꾼 거죠. 그래서 97년도 4월 말부터 탈북자를 하게 됐고, 이미 알아서 먹고 살고 그런 체제가 돼버렸잖아요. 초기 시장 경제라고 생각을 하죠. 초기 시장 경제. 네. 농사를 짓거나. 그래서 아이들 얘기 들어보니까 선생님들이 애들을 시켜갖고 자기네 밭 그걸 이제 다 일구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농사가 돼야지 그래도 먹고 살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 그 직업으로는 못 사는, 그러니까 시장 장마당이 활성화되는 게 그렇게 이제 다 물건을 자기가 만들거나 팔거나 왜냐하면 이 장마당이 전국에 400개 이상 있다는데 그냥 이런 시장 규모가 아니고 이마트처럼 공용 시장도 많고 또 이제 실제 장마당이 되게 커져. 그리고 거기서 다 이제 그러니까 장사를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뭐라도 팔아야지 먹고 사니까 서로 그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초창기에 있을 때는 이자라는 개념을 애들이 몰랐어요. 90년대 중반부터 제가 일을 한 거잖아요. 이자를 너무 가르쳐주기가 어려웠는데 왜냐면 자기 돈을 은행에서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게 딱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관료를 내야지 왜 우리한테 웃돈을 주냐고 막 이런 식이에요. 저도 물어봤어요. 네, 애들한테.
그게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 왔더니 뭐 북한이 뭐 어디가 좋다는 좀 북한으로 가서 살겠다는 또 뭐 이런 주사파 애들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주소를 적어주겠대. 꼭 글로 가야 된다고. 중국을 북한에서 보내주는 데 말고 자기네들이 어디 리얼한 북한을 볼 수 있는 데를 주소를 적어줄 테니까 진짜 거기 가서 한 달만 살면 자기가 전 재산 다 주겠다는 또 막 이래요. 그래서 그 정말 자기 수준으로 북한을 생각하고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주사파들이 그러는 거 아니냐. 아버지가 있는데 너희 먹어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계속 안 드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픈데 죽기 전에 나는 된장 한 사발만 먹으면, 된장을 물에 타서 한 사발만 먹으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걸 못 해준 거야.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먹을 거를 자기들한테 양보하고 아버지는 굶어서 돌아가신 거죠. 엄마는 파라티푸스 걸려가지고 열병 나서 죽어가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옮을까봐 오지 마라 그러면서 나 다갈 하나만, 다갈 좀 구해다 달라 이러면서 죽은 엄마도 있고. 코로나 그 봉쇄를 했잖아요. 코로나 바로 이전에도 이제 무슨 핵 개발하고 막 이러면서 봉쇄를 했잖아요. 그 타격이 굉장히 큰데 코로나로 또 완전히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는 중국에서 들어가는 것도 다 끊겼잖아요. 그 이전에 이제 핵 문제 때문에 미사일 쏘고 이랬을 때 봉쇄를 한다고 그랬지만 중국에서 들어가는 건 받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는 이 사람들이 아예 그것까지도 문을 닫은 거예요. 남과 북이 같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너무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반대쪽에서는 오히려 이쪽만 보겠죠. 근데 상황은 정말 리얼 심각한 거다. 그래서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쪽도 나쁘고 이쪽도 나쁜 거죠, 사실은. 방법의 문제, 방법은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봐요. 불량비를 안 들어가게 그러면 죽으로 주든지 아니면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걸로 하든지 그건 아이디어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국민이 아사되는 상황은 그걸 방치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건 방치할 수 없고 그거를 좀 풀라고 정치인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풀어야 된다고 봐요. 지원을 안 하면서 뭐 이렇게 그걸 지렛대로 삼는 게 아니고 풀면서 잘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치인들 뽑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방향은 맞고 방법은 이제 아이디어를 내야죠. 북한 애들이 참 마음이 따뜻하구나 이렇게 느꼈고 옷 갖다 자기가 안 입는 거 옷 갖다 주고 안 쓰는 거 다 갖다 주고 그래서 되게 마음 따뜻하게. 그래서 이번에 투르키에 지진 났을 때요. 제가 애들한테 야, 우리 한번 모금할까 그랬거든요. 3일 만에 500만 원 모인 거예요. 장학금 받은 거 저희가 장학금 지원한 게 있거든요. 그것도 다 낸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생들하고 이제 같이 다 했죠. 근데 3일 만에 500 해갖고 제가 투르키예 대사관에 이제 드렸어요. 되게 많이 잘 웃고 그리고 이제 뭐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스트레스는 덜 받는 것 같아요. 애들이랑 제가 뭐 정신 연령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막 애들하고 떠들고 놀고 그러니까 일반 교장들 같으면 되게 막 근엄하고 막 진지하고 이러는데 저희는 맨날 장난치고 먹을 거 해주고 이러니까 되게 재밌고 예, 다른 스트레스는 별로 안 쌓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의 강도에 비하면 덜 부끄러웠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사람이 다 저는 하도 죽음을 옆에서 많이 경험을 하니까 사람 다 죽는데 죽은 다음에 어떤 자기 삶이 한번 이렇게 딱 읊어졌을 때 너무 민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품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로 품고 온 애들한테 우리의 품을 좀 내주면 우리 애들이 정말 정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을 더 잘 살게는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겠지만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볼 만한 정이 있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잘 살게 하겠죠. 그런데 이 정이 있는 애들은 여기가 인간 냄새 나고 살만한 곳이구나라고 만들 수 있는 애들이에요.